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소켓과 함께 장고로 실시간 채팅 구현하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조세영입니다.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TMI를 살짝 말씀드리자면 장고 로고가 초록색이라서 PPT도 초록색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루션 챌린지에서 장고로 백엔드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팀들 보니까 채팅을 구현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웹소켓을 써보신 분들은 장고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들어두시면 언젠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웹이나 앱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셨거나 특히 백엔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HTTP 메소드로 특정 URL을 가지고 요청을 날리면 서버에서는 이를 JSON 형태로 응답을 주는 게 보통의 프로세스잖아요. 이제 백엔드는 이러한 REST API를 만들고 프론트엔드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이를 요청하는 방식이죠.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통 웹이나 앱을 구현할 때 HTTP 프로토콜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과 요청을 먼저 해야 응답값을 보내주는, 즉 통신이 단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웹소켓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웹소켓이란 무엇이냐 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프로토콜입니다. 소켓이란 쉽게 말해서 통신을 위한 통로입니다. 이런 통로를 웹에도 도입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웹소켓인 거죠. 이제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보셨을 이 핸드쉐이크라는 걸 통해서 먼저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제 연결을 성공하면 HTTP에서 웹소켓으로 프로토콜이 변경되면서 양쪽으로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로토콜은 채팅, SNS, 구글 독스, 화상회의 등에서 활용이 됩니다. 이제 구글 독스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공유하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수정할 수 있잖아요. 이제 각자 수정한 게 바로바로 업데이트돼서 보이는데 웹소켓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제 장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장고는 파이썬 기반 웹 프레임워크로 이 채널스라는 것을 이용하면 실시간 통신을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채널스란 웹소켓을 지원하는 장고 패키지 및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서 채널 레이어라는 걸 구성해서 채팅방을 만들어 주는데요. 채널 레이어란 메시지 전달 통로인 채널과 이 채널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이 빨간 박스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채널 레이어라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장고 개발자는 이 맨 밑에 있는 컨슈머라는 거를 작성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컨슈머를 만드는 코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코드를 통해 채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장고 채널스 공식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부터 세팅해야겠죠. 이제 파이썬이랑 장고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레디스라는 저장소도 추가로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레디스는 아까 말씀드린 채널 레이어의 백업용으로 필요하고요. 공식 문서에서는 도커로 안내하는데 이거를 도커가 없으시면 로컬이 직접 설치해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작동 화면은 공식 문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한 간단한 HTML을 쓰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장고 코드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코드를 전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흐름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자의 몫은 저 컨슈머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메소드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웹소켓을
연결할 때 실행되는 커넥트 함수입니다. 이따 실행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처음에 채팅방에 입장하려면 방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입력한 이름을 토대로 그룹이 생성되고 해당 그룹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인 디스커넥트 함수는 소켓을 끊을 때 실행됩니다. 그룹에서 나가는 동작을 하여 채팅방 나가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소드인 리시브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웹소켓으로 메시지를 받을 때 실행됩니다. 그룹에 있는 모든 채널에 받은 메시지를 날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함수는 리시브 함수에 있는 저 챗 메시지 문장에 의해 실행이 되는데요. 그룹에서 메시지를 받으면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웹소켓으로 다시 전송합니다. 이때 채팅방 참여자 모두에게 메시지가 일괄 전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본 코드가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때 그 두 화면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두 사람이 지금 GDSC라는 채팅방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GDSC 멤버입니다. 라고 딱 치면 모든 화면에 전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보내면 네, 똑같이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어떤 스터디를 하셨나요? 라고 해서 저는 머신러닝이요 라고 쓰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때 화면이 두 개라고 해서 1대1 채팅만 되는 건가 오해하실 수 있지만 3명이든 4명이든 상관없이 같은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전송하면 동시에 보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웹소켓을 써보면서 경험한 것과 느낀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솔루션 챌린지에서 메시지와 같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파일을 받아서 스피치 투 텍스트도 수행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프론트에서 직접 STT 하는 것으로 변경되긴 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원리를 이해하면 이를 응용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느꼈고요. 스프링, 노드.js 같은 다른 백엔드로도 금방 익힐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웹소켓은 대부분 채팅에 많이 활용되는데 이런 실시간 알림 등과 같은 다른 분야에도 활용하고 싶어졌습니다. 또한 웹소켓에 대해 알아보면서 메시지를 처리하는 기술들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톰프, 그리고 MQTT 같은 메시징 프로토콜과 이를 구현한 RabbitMQ, 카프카 등과 같은 메시징 큐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서 실제로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는 장고 튜닝스 공식 문서 및 튜토리얼을 넣어 놓았고요. 그리고 밑에는 제가 솔루션 챌린지를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자료들도 함께 넣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만약 장고가 아닌 스프링, 노드.js 등과 같은 다른 기술을 사용하실 때는 그 기술마다 구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웹소켓, 채팅, 실시간 통신 등과 같은 키워드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